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9th of November 2022, Saturday, now 11:45.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셀트리온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스타벅스에 와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저희 이제 재테크하고 영어 회화 모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같이 이제 이야기하다가 한 분이 이제 우리 차트 같은 거를 조금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를 좀 제공하고 이런 의미도 있어서 오늘은 한번 그런 의미를 좀 한번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제약은 평소에도 제가 많이 이제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 오늘은 이제 셀트리온의 여태까지는 계속 시시각각 변하는 현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여기 이제 같이 모임에 나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차트 보면서 본인이 조금 생각하셨던 바를 조금 얘기를 하고 제가 다시 마무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 이제 유튜브 찍는 거는 이제 처음이시니까 조금 긴장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점은 감안을 하셔서 여러분이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은 아시다시피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이 이제 창업을 했던 회사인데, 서정진 명예회장은 뭐 삼성에서도 있었고 대우에서도 있었고 전략 기획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열리는 것을 알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셀트리온이 시작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CMO 쪽으로 시작을 해서 뭐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사업이 투자만 많이 돼서 거의 사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었었고, 이제 미국의 한 회사가 서정진 회장을 믿고 이제 어떤 CMO를 맡겨주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자금을 본격적으로 이제 축적하기 시작해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한 10년 동안 매년 뭐 한 30%에서 40% 꾸준한 성장을 하다가 지난 3년 동안에는 좀 굉장히 성장의 정체기를 겪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성장을 하는 모멘텀을 찾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 5개 정도가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지금 임상 3상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은 매년 한 개씩 계속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매년 한 30%에서 40% 정도 성장과 영업이익이 담보된 회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을 좀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회사에 대한 원망들도 개인 주주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이제 지금서부터는 뭐 업앤다운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성장을 꾸준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으로부터는 분할 매수해서 꾸준히 좀 들어가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이제 자리를 좀 바꿔서 우리 다른 분이 잠깐 그 차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옆에 앉아서 뭐 부족한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옆으로 같이 와도 괜찮겠네요. 이렇게 조금 옆으로 오셔갖고 이쪽으로 좀 오셔갖고 그 차트를 간단히 보면서 본인이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 한번 설명을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제가 좀 나름 이제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 있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일단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면 일단은 뭐 일본 차트에서 보면은 최근 이틀, 그러니까 실적 발표되기 전에 좀 약간 매집봉이 나와서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나름 판단했었는데, 근데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밀리는 형상이 보였어요. 왜 그러냐면 직판에 대한 비용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이 이제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뭐 주봉이나 일봉상에 봤을 때는 그 21선이나 60일선이 같이 이제 만나는 그런 차트, 거기서 이제 그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 모습이 나왔을 때 좀 올라갈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음봉이 나오는 바람에 이게 다시 주가가 하락 현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이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월봉 차트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주가가 조금만 더 가까이 하면 네.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예. 주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한 66,000원 그 선에서 지금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요. 처음에 이제 이 주가를 흐름을 봤을 때 한 4월달, 5월달쯤에 주가가 지지를 해주면서 주가 반등을 했어요. 아마 3분기에 실적이 좋다는 거를 이런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주가를 한 71,000원대로 올렸다가 지금 다시 주가가 이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지금 현재 한 65,000원, 66,000원 정도 해서 지금 이렇게 보신만 지금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 11선을 계속 4개월 동안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좀 뭔가 얘네 뭐 외국이나 기관들이 약간의 이제 뭐 조정이나 눌림목구나 구간으로 판단되지기 때문에 요거를 잘 이렇게 버티게 되면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차트적인 지금 해석은 거래량은 어떤가요? 거래량은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지금 지지를 하고 있으면 65,000에서 66,000원 사이를 그렇다고 한다는 거는 뭐 다시 기관이나 상승이 세력이 나오면서 좀 주가 거래량이 다시 터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문제는 이제 거래량이 이제 터지는 것을 이제 좀 기대를 해야 돼요.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향후 이제 3분기 실적도 좋고 4분기도 이제 좋을 거라고 뭐 예상은 되어지면 내년도에도 역시 아까 말씀하신 신제품의 유플리만가 네, 그런 유플라이머, 유플라이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향후에 이제 매출에 큰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도 관심 있게 좀 봐 수 있을까. 특히 이제 월봉 차트에 10월선을 과연 얼마만큼 잘 지지하느냐 그 가격대를 그러면서 이제 좀 주가가 4분기 이후에 또 이제 올라간다 기대감이나 내년도를 기대했을 때는 주가가 더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면서 그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저희 지금 오늘 모임에서도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공매도라는 게 이제 사실은 주식을 빌려서 이제 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공매도의 과연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왜 공매도를 없애자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공매도를 계속 허용하자는 사람들도 있냐, 이런 의미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공매도의 순기능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예를 들면 어떤 이슈에 의해서 실제 가치보다 많이 부풀려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매도 세력이 그런 약점을 찾아가서 쳐주다 보면 기업이 실제 가치를 찾아간다는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공매도 부분이 뭐라 그럴까, 외국에서는 그 여러 가지 좀 규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규제 부분이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순기능도 있지만은 오히려 세력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괜찮은 회사 주가를 공매도를 쳐서 일부러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사서 수익을 내는 그런 기능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매도를 완전히 없애는 거는 뭐 가능치도 않고 바람직스럽지는 않은데, 이런 공매도가 가진 순기능이 잘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뭔가 견제 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왜 이제 이 말씀을 특히 또 드리냐면,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공매도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는 주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공매도의 공격을 많이 받으면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개인 주주들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그 이후에 개인들이 많이 떠난 다음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그 싼 가격의 주식을 많이 주워서 수익을 많이 내는 이러한 폐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매도의 그런 피해 같은 걸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중에서 뭐 궁금하신 부분이 혹시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 지금 뭐 네. 일단 뭐 저 나름대로 이제 시장이나 애널리 보고서를 이제 봤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 좋은 뭐 실적도 이렇게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 예. 투자자들이 어떻게 가서 이제 주가 흐름이 가는지가 지금 보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셀트리온이 이제 몇 년 동안은 이제 실적하고 영업이익이 좋은 거는 거의 이제 확정이 됐고, 다만 변수가 셀트리온이 지금 이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세 개를 합친 시총이 한 30조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글로벌 빅 파마슈티컬 컴퍼니라 그러면 시총 100조, 그 다음에 1년 매출 10조 정도, 지금 셀트리온 3개 합치면 한 3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셀트리온이 지향하는 목표는 3개 회사를 합병을 한 다음에 앞으로 한 3년 후쯤 그 합한 주식이 한 100조, 그 다음에 매출 10조 정도 돼서 글로벌 빅 파마슈티컬 컴퍼니가 되면 무엇이 좋냐면,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외국의 대규모 투자를 좀 유치해 갖고 와서 적극적인 M&A, 예를 들면 지금 세계적인 제약회사 스위스의 노바티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노바티스가 굉장히 작은 회사였는데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할 때는 적극적인 M&A가 많이 작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바티스처럼 셀트리온도 그렇게 그런 자금이 많이 오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데, 다만 그렇게 세계 회사 합병이 되려면 지금 개인 주주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반감이 지금 심하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일단 어느 정도 회복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계 회사를 합병이 돼서 지금 이런 글로벌 빅파마슈티컬 컴퍼니를 노리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자금력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는 보는데, 두 회사 중에 과연 어떤 회사가 먼저 글로벌 빅파마슈티컬 컴퍼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경쟁이 되고 있는데, 저는 뭐 바람직한 경쟁이라고 보고 이런 좋은 트랙을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계속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의 주가 회복이 어느 정도 된다면 세계 회사 합병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다른 분들 중에 뭐 궁금한 거 있는 거 있어요?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아니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있나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던 거가, 제약바이오는 공부가 엄청나게 필요한 시장이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얼마 정도 나오는 회사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 중에서는 기술 수출이라든지 기술이 어느 정도 검증된 회사 중심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면, 잘하면 또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투자하시지 마시되 소액으로 좀 기술력이 있는 회사를 잘 투자했을 때는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게 또 제약바이오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은 지금 저희가 같이 콜라보해서 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어설펐던 점이 있지만, 이런 거를 또 잘 보완을 해서 또 앞으로 계속 좋은 컨텐츠를 좀 업데이트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예.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is is Lincoln 하고, 혹시 영어 이름 있으신가요? 아니, 전 영어 이름 없습니다. 아, 영어 이름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